두 번째로는 선발 과정입니다. 이번 선발 과정은 교육기관별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선발 과정은 부산시 영재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영재원의 하나의 선발 과정임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예술영재원이나 부산대 과학 영재원은 조금 다르다는 것, 그 부분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영재원이나 그럼 교육청 영재원의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작년까지는 지원과 학교 대표 선출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며 두 번째로는 지필평가 검사가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실시가 되었고요. 이에 대해 합격 발표가 난 후에 약 2주 뒤에 심층 면접 이 세 단계 지원과 지필평가 그리고 면접 이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이 살짝 바뀌었어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지원과 학교 대표 선출 그리고 선출에 의한 추천 등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두 번째 지필평가와 면접 부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지필평가가 문항이 어떻게 보시면 검사가 늘었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90분, 이 한 가지로 90분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영재성 검사라고 해서 90분을 실시하고 다음 20분 쉬었다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30분 동안 실시가 됩니다. 총 2개의 항목들로 실시가 되고요. 심층 면접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라진 부분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선발 전형 과정의 변경 사항이라고 해서 다음처럼 약 요강이 공지되기 한 달 전에 이 부분은 공지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이 두 종류로 시험을 보고요. 영재성 검사인 경우 총 90분 동안 영재성이나 학문적성, 잠재력 등을 검사하게 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약 2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실시가 되고요. 30분 동안 실시가 되고 문제 해결 과정이나 창의성, 탐구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검사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지금까지 많은 변화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위 일반 창의성이라고 하고 언어 영재성을 평가를 하는 언어 창의성을 평가하는 일반 창의성 문항이 어떤 해에는 생겼다가 어떤 해에는 없다가 어떤 해에는 3문항 가까이 출제가 됐다가 어떤 해에는 또 한 문항 정도 출제되듯이 그런 일반 창의성의 유무도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각 수학이나 과학의 출제 영역들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분야별로 공통된 문제도 있었고 또는 학년별로 공통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게 실시가 되다 보니 지금처럼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영재성 검사나 한문적성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와 동일하게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사라진 문제였는데 부산에서는 조금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수학 창의성이나 과학 창의성 문항이었어요. 예를 들면 과학 창의성 문항이라면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되는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항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만약 광합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의 과학적 지식도 광합성과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지만 아니면 생물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창의력까지 필요한 문항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으니 특징적으로 어떤 문제를 공부를 할까? 그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이 폐지가 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폐지라는 부분에서 100% 모든 영재교육기관이 폐지가 되느냐? 아니에요. 어디에는 단 예술영재원은 다르다는 거. 예술영재원은 아무래도 실기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인성이나 표현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술영재원은 집필 시간도 다르고요. 30분, 90분이 아니라 180분으로 집필 시간도 다르고 면접 또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2단계로만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예술영재원에 한해서 면접도 진행이 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180분 동안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각 일정별로 세부 일정이나 아니면 날짜 그리고 스텝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발 방법인데요. 올해 선발 과정은 다음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디죠? 지원이에요. 얘는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GED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이 GED에 관련된 내용은 제 영상을 이제 두루 살펴보다 보면 GED는 우리 영재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선발 요강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꼭 내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하기 전에 한 번쯤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영재교육 기관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통계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 영재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영재원인 경우는 언제?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분명 다음 주 화요일부터 GED를 통해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이 접수를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학교추천위원회에서 학생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중 관찰 기간이 약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수행관찰 평가라는 수행관찰 검사라는 걸 실시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학교 대표 선출을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부산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학교 대표 선출 시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 부산시에 있는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제공을 하는 시험지를 가지고 공통된 날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는 희망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실시를 하는데 그달 따라 학교에서 특정 이유로 이걸 시험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대표 선출을 시험을 보고요. 이 시험만으로 100% 학교 대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시험과 플러스 이런 관찰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모두 총체적인 이제 합산을 해서 학교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 과학영재원 같은 경우는 이런 대표 선출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학교 대표 선출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점 한 가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학교별 추천 인원이 학생 수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경우도 있었고 학생 수에 따라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학생 수별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영재교육 기관이나 아니면 과정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도 조금씩 추천 인원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지역 영재교육원이랑 초등 영재원을 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랬을 때 지역 영재교육 원인 경우는 교육청 영재원인 경우에는 50명당 1명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3학년 학생이 200명이다 라고 하면 교육청 영재원은 총 4명 정도를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초등 영재원은 200명이기 때문에 100명당 1명이기 때문에 2명을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재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따라서도 이렇게 추천 인원이 다르니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없는 교육청 영재원 경우 수학, 과학은 추천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어떤 창작이나 발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보나. 그런 부분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그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없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부산시 예술영재원은 어떨까요? 부산시 예술영재원도 학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이 추천이 가능해요. 거기에 사회통합 전형이나 특별 추천인 경우에는 추천 인원에 제한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지원과 추천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단계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서류 심사 후 응시 장소를 발표하게 돼요. 각 교육청별로요. 지원하고 추천한 학생들을 살펴보고요. 추천 인원이 오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학생이 정말 추천 대상이 되는지들을 서류 심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시 장소를 발표하고요. 만약에 미달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모집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때 지원을 하지 못했다, 내가 추천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영역에 추가 모집이 미달 영역에 추가 모집이 한두 곳 있을 수는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보실 필요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추천이 되고 나면 아까 뭐였죠? 지필평가를 봤어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토요일, 얘는 변화가 없죠.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항상 지필평가를 받는데요. 올해는 영재성 검사 90분 동안 보고 20분 쉬었다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는 수학과 교육청 영재원이나 시교육청 같은 경우, 시영재원인 경우는 면접이 없으니 이 결과만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최종 영재교육원 대상자 발표가 됩니다.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예술영재원이나 아니면 부산대 과학영재원을 제외한 일정이에요. 그죠? 제외한 나머지 영재원에 대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예술영재원이나 부산대 과학영재원의 일정이 상이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11월 28일, 12월 5일 전주에 부산대학교 예술영재원 음악영역에 지원한 학생들이 실기고사와 심층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실기 영역에서는 전공 실기 수행 능력이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창의성, 행동 특성이나 지원 동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음악 영역에 대한 실기고사 심층 면접이었다라고 하면 12월 5일에는 미술 영역에 대한 감상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상 미술품을 보고 감상문을 쓰고 거기에 대한 창의 표현이나 관찰 표현 등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또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12월 5일에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언제 약 일주일 2배수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이 2배수에 선발된 학생들에 한해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심층 면접 및 구술고사 및 포트폴리오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술 영재 같은 경우는 고사, 실기고사와 심층 면접을 전부 다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원 역시 언제 12월 5일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는 명칭으로 실기고사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실기고사는 말 그대로 음악인 경우에는 전공 실기나 그리고 그날 당일날 제시되는 악보를 보고 전공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활동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기와 또 미술 작품을 감상한 후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러한 활동들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 이때 결과 처리가 들어가니 12월 5일부터 결과 처리가 들어가니 그러면 얘는 실기고사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12월 19일인 12월 5일날 실기고사를 본 약 2주 후에 구술고사를 또 실시하게 됩니다. 구술고사가 아까 말씀드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 면접을 통해서 표현 능력이나 인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이한 영재교육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예술영재원이나 부산대 과학영재원을 제외한 모든 영재원은 12월 5일날 지필평가를 보고 난 후에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영재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청을 주시면 추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대 영재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